지금까지 여러분이 힛 컨덕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다가 그만두었던 핀 어널리시스를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기 3-5-3 가서 보니까 제목이 Application of Resistance Concept 이렇게 돼 있어요. Resistance Concept를 적용하는 사례. 이렇게 되면서 바로 그 밑에 가서 보면 이 Resistance Concept 자체는 원래가 Steady State One Dimensional No Heat Generation 이렇게 이제 될 때 우리가 이제 Resistance Concept를 이제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Extended Surface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표면이 있는데 표면에 열을 이제 더 많이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면을 확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확장하거나 이제 확대하는 그런 그 표면을 우리가 Extended Surface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가서 그림을 보면은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그냥 여러분이 반도체 칩이라고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뭐 뜨거운 그런 어떤 그 알루미늄이나 쇠 이런 표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물이든 아니면 바람이든 이렇게 불어서 열을 이제 제거하는 이런 케이스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뭐 인위적으로 가공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면적 어떤 표면을 옆으로 이제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 여러분 금방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이나 아니면 물 이게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될 때 접촉하는 면적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열 전달 계수 이 H가 있는 컨벡션 효과가 이제 커진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하려면 당연히 이제 비용이 들고 또 동시에 이게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컨덕션 레지스탄스가 이제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핀을 길게 하거나 크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다. 경제성도 고려해야 되고 또 동시에 표면적도 늘어나지만 여기 컨덕션 레지스탄스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이거를 멈춰야 돼요. 이 핀의 길이를 아니면 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멈춰야 된다. 이런 모든 걸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핀 어널리시스를 이제 같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핀에 대한 그 설명 다 이야기했고,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제너럴 컨덕션 어널리시스 이제 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 나가면 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그런 핀이 있는데 이런 핀에 대해서 일반적인 컨덕션 어널리시스를 해서 이래서 이게 면적이 늘어나고 또 동시에 이렇게 컨덕션 레지스탄스가 늘어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여기 가서 보니까 제목이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Heat Transfer with Convection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열전달 아니면 유체역학 아니면 고체역학 뭐 이런 거 기계과에 들어와서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컨트롤 발륨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내가 지금 분석하려고 하는 뭐가 있는데 이 분석하려고 하는 거를 이거를 컨트롤 발륨으로 이걸 잘 잘라내서 이 컨트롤 발륨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 안에서 제너레이션이 되는 이런 것들이 총 몇 개가 있는가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이제 표시를 하고 제너레이션 되는 거 이런 걸 표시를 해서 밸런스를 세우는 게 그게 이제 미분방 정식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여러분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핀이 있는데 여기 설페이스가 있는데 이 설페이스에서 익스텐디드 설페이스를 이제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원추형으로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될 때 이걸 우리가 핀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면에 닿아 있는 이놈을 우리가 핀의 베이스라고 이야기하고 핀이 쭉 뻗어나가서 맨 끝부분 이렇게 되는 놈을 우리가 핀 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핀 베이스가 있고 이제 핀 팁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는 것처럼 바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불어갑니다. 바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불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 핀이 이렇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컨벡션에 의해서 열이 이제 제거가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밸런스를 이제 세워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컨트롤 발륨을 이렇게 이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발륨 전체를 이렇게 이제 가서 보면은 컨덕션에서 열이 들어오는 게 있고 컨덕션에서 열이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 발륨의 두께는 dx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빨갛게 이렇게 이제 칠해져 있는 이게 컨벡션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이와 같은 면적이 이제 되는 거고, 여기 이제 파랗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콘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게 쭉 이렇게 나가면서 면적이 이제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가 줄어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에너지 밸런스를 이제 살펴봐라. 물론 이 안에 힛 제너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고, 이 들어오는 게 두 개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컨벡션에 의해서 하나로 나가고 컨덕션에 의해서 하나로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컨트롤 발륨에 대한 에너지 밸런스를 적으면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QX는 DQ 컨벡션 더하기 QX 플러스 DX, 이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QX는 컨덕션 이제 전달돼서 들어온 열량이니까 QX는 마이너스 K AC DT DX 이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에 의해서 QX 플러스 DX는 QX 더하기 DQX DX DX 이렇게 이제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밸런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QX는 QX 플러스 DX 더하기 DQ 컨벡션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QX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이 방정식 요거에서 이제 QX를 구하는 거고, QX 플러스는 요 방정식에서 이제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컨벡션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컨벡션은 요 돌아갈 때 여기 컨벡션 될 때 생기는 그 에리아가 DAS고, 그다음에 컨트롤 발륨의 온도가 T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흘러가는 바람이든 물의 온도가 이제 T 프리 스트림이니까 우리가 뉴턴의 냉각의 법칙 이걸 사용하면은 DQ 컨벡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 이 에너지 밸런스 이퀘이션에 QX, QX 플러스 DX, DQ 컨벡션 이 세 가지는 이제 다 알게 되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 맨 마지막에 공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게 됩니다. 마이너스 K ddx, ac dt dx, dx, h das, t 빼기 t 프리 스팀 이렇게 이제 남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요 ac 자체가 x의 펑션이기 때문에 앞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ac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dt dx 한번 미분하고 해서 이 텀을 풀어서 쓰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런 거를 다 없애고 해서 최종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 맨 마지막에 공식 이놈이 요 공식이 돼서 요렇게 이제 남게 됩니다. 3-61처럼 이제 남게 됩니다.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텀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DAC DX, 그러니까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가 X가 이렇게 변화가 될 때 어떻게 변하느냐, 기울기를 나타내는 DAC DX가 있고, 그 다음에 DAS DX가 있어요. DAS. 자, 컨벡션이 이제 일어나는 그 면적이 X가 이렇게 변화가 될 때 얼마만큼 변하게 되느냐 하는 DAS 이제 DX가 이제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식 3-61을 우리가 이제 푸는데, 핀 베이스에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 하나가 있고 핀 팁에서 바운더리 컨디션 하나가 있으니까 3-61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제 손으로 풀든 컴퓨터로 풀든 이제 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거는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 나가서 핀 어널리시스를 이제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제 나가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사용하는 핀이 어떤 핀이냐 하면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가 일정한 핀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의 왼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면적이 일정한 이런 핀이든, 아니면 동그랗게 되어 있는 서큘러 타입의 이런 핀이든, 아니면 뭐 세모나게 되어 있는 이런 핀이든, 대다수 우리가 이제 세상 나가서 발견하는 핀은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가 일정한 그러한 핀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유심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설페이스가 있어요. 핀이 없는 설페이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이제 핀을 단 거예요. 자, 핀을 달았습니다. 자, 핀을 달았는데 지금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가 여기 빨갛게 이게 줄 쳐져 있는데 이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 AC가 컨스탄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컨벡션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 핀의 에리아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가 이제 시작이 될 때가 x가 0이고 이쪽이 이제 x가 L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x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데 x가 예를 들어 여기 x까지 왔다. 여기까지. 이거의 면적 이렇게 됐을 때 이 핀, 이 컨벡션에 영향을 미치는 그 면적을 이제 구해라. x까지의 그 면적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 페리메터가 있어요. 핀의 둘레가 있어요. 핀의 둘레에다가 곱하기 x를 해주면 여기 파란색으로 돼 있는 놈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면적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저 면적이 컨벡션하고 이제 연결이 돼 갖고 핀이 열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면적이에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 모든 걸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는 컨스탄트예요.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가 컨스탄트 하니까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DAC, DX는 이제 컨스탄트하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컨벡션에 영향을 미치는 이 면적 AS는 페리메터 곱하기 X가 되니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DAS, DX는 이제 P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요것만 우리가 이 그림에서 이제 이해를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DAC, DX는 0이고 DAS, DX는 P가 된다. 이놈은 0이 되고 이놈은 이제 P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방정식에서. 자, 이렇게 되면 이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그러면 방정식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저 복잡했던 저 방정식 그 가운데 DAC, DX가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방정식이 아주 간단하게 3-62처럼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방정식을 그대로 풀 수가 없어요. 여기 T 빼기 T 프리스트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T 빼기 T 프리스트림을 우리가 액세스 템퍼러처 세타로 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면은 방정식 3-62가 3-64처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타를 TX 빼기 T 프리스트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놈을 보통 우리가 액세스 템퍼러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3-64를 사용해서 세타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3-63에다 세타를 집어넣어 주면 맨 마지막으로 이제 T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면 M 자승이 이제 나오는데 요 M 자승은 여기 있는 것처럼 HP 나누기 KAC, H는 열전달계수, P는 페리메터, 그 다음에 K는 Thermal Conductivity, 그 다음에 AC는 Cross Sectional Area 되니까 이거는 상수예요.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수예요. 얘를 M 자승으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M 자승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방정식 3-64가 어윈 크레이지 그 선생님의 공업 수학에 가서 미분 방정식을 풀려고 할 때 가장 쉬운 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linear homogeneous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 with constant coefficient 이렇게 돼서 상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linear하고 homogeneous하고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 이게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올 때 그 형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D자승 세타 DX자승 빼기 M자승 세타는 0이 된다. 이렇게 될 때 이거를 풀게 되면 그러면 3-66 이 공식처럼 이렇게 되면서 세타 X는 C1의 2의 MX 더하기 C2 2의 마이너스 MX 여러분이 공업수학을 공부했던 걸 기억하면은 그러면 3-64에서 3-66의 이 솔루션이 나온다는 거를 금방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타를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이 세타를 풀려고 하면 이 안에 컨스탄트 C1이 있고 이제 C2가 있으니까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하다. 자, 근데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 가운데 하나는 주어졌어요. 하나는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 여기 핀 베이스일 때 그 핀 베이스에서 온도는 TB로 주어진 거예요.
얘 온도는 TB다. TB예요.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쪽은 주어진 거고 나머지 이제 하나 방정식 하나의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야 되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냐 하면 핀 팁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핀 베이스에서 하나는 핀 팁에서 이제 찾는데 핀 베이스에 대한 거는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온도가 TB예요. 온도가 이제 TB로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X가 0일 때 T는 TB로 주어졌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타가 0일 때 이때는 베이스에서 세타라고 해서 세타 B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세타 B는 주어졌어요. TB 빼기 T 프리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 3-67처럼 이제 주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이고 오늘은 요거 이제 넘어서서 그러면 핀 팁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네 종류가 있다 그래서 그 네 종류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핀에서 열이 이제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이거 설명하고 핀의 퍼포먼스에는 이펙티브니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피션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 프로세스 전체를 이해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공식은 여러분이 가서 테이블을 보거나 하면 여기 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테이블이 뭘 의미하고 이 네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공식만 쫘르르 외우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이 네 개 중에 어떤 걸 사용할지 이제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이 팁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설명해주고 핀이 있을 때하고 핀이 없을 때하고 전달된 열량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모든 거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컨디션은 뭐냐? 케이스 A라고 썼는데 핀 팁이 있는데 여기 핀 팁에서 컨벡션이 발생한다는 거. 핀 팁에는 면적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 면적 P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면적. 요게 있는데 요 페리메타 요게 있는데 여기 이제 면적이 나오잖아요. 자, 요 면적에서 이쪽으로 열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가서 많이 보면 여기 이제 여기 면이 있습니다. 여기 설페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서 지금 핀을 이쪽이 통해서 열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컨덕션을 해서 쭉 흘러나가고 컨벡션에 의해서 열이 이렇게 제거가 되는데 여기 면적이 아무리 얇다 해도 하여튼 여기에서 컨벡션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요거를 컨트롤 발륨 요 면을 컨트롤 발륨으로 잡으면은 요 면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면에 컨덕션에서 들어온 열량이 여기서 컨벡션에서 나간 열량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의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제 공식으로 이제 써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T가 여기 X가 L이 될 때 그때 면적이 H 곱하기 AC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에다가 TL 빼기 T 프리 스팀 컨벡션에서 제거된 그 열량은 마이너스 K AC DT DX인데 X는 L이 된다. 요게 하나의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T로다가 이제 표현하면 안 되고 세타로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 TL 빼기 T 프리 스트림을 우리가 뭐로 놨냐면 H 곱하기 세타 L로 놨어요. DT DX는 D 세타 DX하고 똑같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68이 이 어느 경우냐 하면 여기에 컨벡션이 있다. 핀 팁에 이렇게 될 때 하나의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제 된 거니까 아까 베이스에서 온도를 안다. 이렇게 해서 세타 B를 이제 알게 되고 3-68 또 하나 핀 팁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알게 되니까 두 개를 알고 그 다음에 C1, C2에 관련된 이런 방정식이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C1하고 C2를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어 주니까 방정식이 하나는 세타 B는 C1 더하기 C2 X는 0일 때 집어넣어 주니까 X는 L일 때 이제 집어넣어 주니까 이렇게 이제 돼서 C1하고 C2를 이 두 개를 가지고 계산해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맨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하이퍼볼릭, 여기 나와 있는 건 코사인이 아니라 하이퍼볼릭 코사인, 그다음 하이퍼볼릭 사인 이렇게 돼서 하이퍼볼릭 펑션은 여기 있는 것처럼 2의 ml, 2의 마이너스 ml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은 하이퍼볼릭 사인이 되고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이미 수학 시간에 이제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세타,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그 세타를 알면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세타는 여기에 이제 디파인이 어떻게 이제 돼 있냐 하면은 여기에 세타는 excess temperature에서 tx 빼기 t free스틸에 한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tx는 세타만 알면 세타 그다음에 t free스틸 이쪽으로 옮겨주면 더하기 t free스틸을 하면은 그러면 tx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세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공식 3-70을 가서 수학자가 이 두 개의 방정식을 이거를 이제 두 개를 컴바인해서 열심히 이제 해서 풀었더니 맨 마지막에 복잡하긴 하지만 3-70처럼 세타 나누기 세타 b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이거의 이제 조합으로 3-70처럼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70을 외울 수가 없어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 말 그대로 머리가 이제 고장이 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외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표로 주어져 있어요. 나중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3-70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계산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핀을 이제 달았으니까 그럼 핀을 달았으니까 핀에 의해서 제거되는 열량이 얼마냐. 이거를 당연히 엔지니어가 되면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자, 여기가 표면인데 이 표면에 여기 베이스에 여기 베이스에서 열이 컨덕션에 대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여기 표면이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 표면을 통해서 컨벡션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똑같아야만 그래야 정상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도 여기 각 점에서의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표면이 있을 때 여기 핀이 이렇게 익스텐드가 돼서 나갈 때 여기 핀 베이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핀 베이스에 여기에 컨덕션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놈이 이 핀 전체 에리아, 이 전체 에리아를 통해서 컨벡션으로 나가는 열량하고 똑같아야만 된다는 걸 에너지 밸런스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핀이 전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핀이 밖으로 이제 전달하는 열량을 구해라. 그러면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핀 베이스에서 컨덕션으로 들어온 그 열량만 구하면 그놈이 컨벡션에서 나간 열량하고 똑같다고 하니까 첫 번째는 컨덕션 여기 핀 베이스에서 컨덕션으로 들어오는 열량이 얼마냐 이걸 구하면 이 열량이 핀이 제거하는 그 열량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해냈으니까 그래서 핀 베이스에서 전달된 그 열량은 마이너스 KAC DT dx x는 0인데 dt dx나 d 세타 dx가 똑같으니까 이놈이 d 세타 dx x는 0이 되고 조금 아까 세타를 구했으니까 세타 한번 미분해 갖고 x는 0을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이 핀에 의해서 전달된 열량이 공식 3-72처럼 복잡하지만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해 갖고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공식 3-70 이런 거를 외울 수가 없다. 이런 모든 거는 여러분이 이제 표를 보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공식 3-71을 왜 썼느냐. 여기 핀 베이스가 있을 때 핀 베이스의 컨덕션으로 안으로 들어간 그 열량이 여기 컨벡션에 의해서 제거되는 열량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해서 핀이 제거하는 열량은 여기 핀 베이스에서 컨덕션에 의해서 들어온 그 열량하고 똑같다. 이 열량하고 그래서 조금 아까 구했던 세타를 한번 미분을 이제 해갖고 x는 0을 집어넣어 주면 공식 3-72처럼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내가 전체 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전체 핀이 있어요. 이거 전체 면적을 알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H 곱하기 면적 곱하기 그다음에 이게 이 온도가 가면서 쭉 변하게 되는데 이 온도가 변하면서 밖에 있는 온도는 T 프리 스트림이니까 TX 빼기 T 프리 스트림 이게 세타니까 그래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H 곱하기 세타 곱하기 DAS를 해도 그러니까 적분을 이런 식으로 해줘도 그래도 핀이 제거하는 그런 열량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미분을 해갖고 미분을 해가서 공식 3-72가 나온 거고 3-73은 얘를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럼 이미 적분이 되니까 어렵구나 하는 걸 알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미분 여기 나와 있는 요 미분을 해서 값을 구하나 이렇게 적분을 해서 값을 구하나 이 핀에 의해서 제거된 열량은 이거예요. 똑같이 3-70이다. 왜 그러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핀 베이스가 있을 때 컨덕션에서 들어온 게 이 전체 면적에서 컨벡션에서 나간 열량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3-72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 다시 말해 이렇게 미분해서 사용하는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3-73 여기 나와 있는 적분이 있잖아요. 이걸 적분한 거하고 결과는 이제 똑같게 되는 거다. 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책을 보고 노트를 보고 그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잘 이해를 하면 이제 좋습니다. 자,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핀 팁은 4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걸 한 거예요. 첫 번째 건 핀 팁이 있는데 핀 팁에 이렇게 면적이 있어요. 여기서 컨벡션으로 이제 열이 나간다. 이렇게 될 때는 이 핀 팁에서 컨덕션으로 들어온 열량이 컨벡션에 의해서 나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걸 지금까지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핀 팁 컨디션을 보겠어요. 두 번째 핀 팁 컨디션은 뭐라고 썼냐면 convection heat loss from the tip is negligible. 핀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요 면적이 워낙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면적이 작으니까 H 곱하기 AC 곱하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AC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열 전달이 없다고 애디아베딕이라고 놔도 되지 않느냐. 이게 세컨드 팁 컨디션이다. 애디아베딕이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dt dx x는 L이 0이 되는데 dt dx가 d 세타 dx하고 똑같으니까 d 세타 dx x는 L이 될 때 값이 0이 된다. 이렇게 되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하나가 또 나오니까 이 바운더리 컨디션 이걸 가지고 해서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세타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m L 빼기 X 나누기 하이퍼볼릭 코사인 ML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놈을 사용해서 전달된 그 열량을 이제 계산하면은 공식 3-76처럼 이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이걸 여러분 보고 유도하라거나 이렇게 이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프로세스가 됐는가만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핀팁 컨디션은 뭐냐 하면은 이 핀팁에서 온도가 얼마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예요. Prescribed temperature at the fin tip. 그러니까 세타가 L이 될 때 TL 빼기 그 다음에 T free stream 해서 TL을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또 하나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풀면은 그러면 이 세타는 공식 3-77처럼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전달된 핀에 의해서 전달된 그 열량은 3-78처럼 이제 나오게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컨디션이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 컨디션은 very long fin이에요. 핀이 무지무지 긴 거예요. 핀이 무지무지 길다. 자, 핀이 엄청나게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길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L이 무한대가 되고 L이 무한대가 이게 엄청나게 길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온도가 쭉쭉쭉쭉 해서 이제 핀 여기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엄청나게 길면은 핀 맨 끝에 가서 얘 온도가 뭐하고 똑같냐 하면 프리스트림하고 온도가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온도가 떨어지는데 핀이 무한대로 길다. 그럼 여기 핀 여기 맨 끝에 가서는 뭐하고 온도가 똑같냐? 여기 흘러가는 에어하고 이제 온도가 이제 똑같게 되니까 맨 끝에 가서 세타 L이 이제 0이 되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생긴다. 원래 세타는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맨 끝에 가면은 핀팁 이놈이 프리스팀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끝에 가서 L이 되는 거예요. X는 L이 되는 이 지점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런 현상이 생겨서 얘를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집어넣어 주게 되면 방정식이 3-79, 그 다음에 3-80 제거되는 열량은 이렇게 돼 갖고 핀이 인피니티하게 이제 롱하게 될 때 방정식이 제일 간단하게 3-79하고 3-80처럼 나오는 거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전체를 뭐 유도를 해갖고 이걸 나중에 다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뭐 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에너지 밸런스를 세웠더니 그랬더니 미분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이 미분 방정이 풀려고 하면은 그러면 C1, C2가 있으니까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핀 베이스에서 이건 주어졌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핀 팁에서는 네 종류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다. 그 네 종류의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한 걸 쭉 설명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갖고 세타가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핀에 의해서 제거된 열량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다 하는 거를 내가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내가 시험을 볼 때 이제 핀에 대한 그걸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이제 할 거냐 하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 3-4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줄 거예요. 테이블 3-4 아니면 세상 나가면 여러분이 핀 이거 문제가 나오면은 3-4 테이블을 여러분이 책에 가서 이제 볼 거예요. 자, 가서 보면 네 개의 팁 컨디션이 있다. 컨디션이 A, B, C, D 네 개가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히트 컨벡션, 컨벡션에 의한 이런 바운더리가 있고 하나는 에디아베딕이고 하나는 온도가 이렇게 주어진 거고 하나는 인피니트하게 핀이 긴 이런 네 종류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고 이렇게 될 때 온도 분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핀이 제거하는 열 전달되는 그 양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해서 공식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핀 문제를 풀게 되면 이 공식을 사용해서 온도 분포도 구하고 또 이 공식을 이제 사용해서 전달된 열량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다. 여기에서 이제 맨 밑에 가면 세타는 이렇게 T 빼기 T 프리스트림, M 자승은 HP 나누기 KAC, M, 큰 M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세타 B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된다. 요게 어떻게 유도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가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주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핀이 A 타입인가, B 타입인가, C 타입인가, D 타입인가를 먼저 이렇게 발견하고, 거기에 맞는 온도 분포하고 거기에 맞는 열 전달 이 공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이제 풀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 에너지 밸런스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거 전체를 이해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를 이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 문제를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예제 이제 3-8이 있는데 3-8은 이렇게 돼 있어요. A very long rod, 25mm in diameter. 긴 이와 같은 봉이 있는데 이 봉이 25mm예요. 다이아메터가. 그래서 한쪽이 100도씨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The surface of the rod is exposed to ambient air at 25 degrees Celsius. 자, 에어가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25도씨예요. 열 전달 계수가 10와트 per 미터 자승 켈빈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봉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는 구리고 하나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힐 로스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이제 계산해라. 그러니까 핀이 얼마를 제거하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롱 핀이라고 우리가 이걸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길이가 얼마 정도가 돼야 롱 핀이 되느냐 그 길이를 이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니까 여기 설페이스가 있는데 여기 핀 베이스에서 온도가 100도씨예요.
100도씨. 그 다음에 길이는 지금 모르는데 하여튼 롱핀이에요. 롱핀. 이렇게 다이아메터는 25mm. 공기가 이렇게 불고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자, 이제 롱핀이라고 얘기하니까 아까 주어졌던 그 네 개 가운데 롱핀이 네 번째니까 그 네 번째 가서 제거되는 그 열량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다가 구리의 thermal conductivity 이렇게 해서 다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구리의 경우는 29.4와트를 제거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스테인리스 스틸은 5.5와트 길게 롱핀이 됐는데 5.5와트를 이제 제거한다는 거를 이 공식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롱핀이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 구리는 몇 미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은 몇 미터가 이제 돼야 되느냐 이걸 이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롱핀이 되면은 그러면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온도가 뭐하고 똑같아야 되냐면 여기 프리스트림하고 온도가 이제 똑같아야 돼요. 그 온도가 두 개가 이제 똑같다 되면은 그러면 열 전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전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서 여기 네 개의 이제 그 방정식이 있는데 이 네 개의 방정식 가운데 여기 B 여기 나와 있는 건 에디아베딕이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D는 롱핀이에요. 그래서 에디아베딕이 될 때 여기 히 트랜스퍼 양이 3-76이고 그 다음에 롱핀이 되면 공식인데 3-80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롱핀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된 연령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에디아베딕이 되면 요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76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 루트를 씌우고 HP, K, AC, 그 다음에 세타 B까지 이제 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개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온도가, 팁의 온도가 여기 플루이드의 온도하고 같다 하면은 그러면 열 전달이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그게 에디아베딕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얘기할 때 여기 나와 있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ML이라고 하는 놈이 1이 되면 좋지만 1은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0.99만 되면은 그러면 두 개의 방정식이 같다고 우리가 엔지니어링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탄젠트 여기 가서 보니까 탄젠트 하이퍼볼릭 이제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ML이라고 하는 놈이 그 안에 이제 변수로 들어가 있는데 이놈이 0.99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은 롱핀이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 전달 책에 저 뒤에 가면 이제 부록이 있어요. 부록에 가면은 하이퍼볼릭 펑션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사인 하이퍼볼릭, 그 다음에 코사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하이퍼볼릭 이렇게 나와서 이 x가 쭉 변화가 될 때 이 세 개의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탄젠트에 이제 관심 있는 거, 하이퍼볼릭 이제 탄젠트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 가서 보니까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여기가 x가 2.3일 땐 0.98이고 2.7일 땐 0.99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0.99 이상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여기 x가 2.65보다만 크면은 그러면 0.99 이상이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 표를 가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x가 이번엔 ml이니까 ml이 2.65보다만 크면은 그러면 롱핀으로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해서 2.65를 해서 집어넣어 주면 구리 같은 경우는 1.32m 구리는 1.32m 이렇게 길게 해야 맨 끝에 가서 여기 온도가 플루이드 온도하고 이제 똑같아지고 스테인리스 스틸은 0.25m 이렇게 짧아도 금방 이게 쭉 온도가 떨어져 갖고 이 에어 온도하고 이제 똑같이 되는 거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방정식을 사용하는 거다. 요거를 요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핀을 달았을 때하고 달지 않았을 때 효과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이 뭐 삼성전자든 뭐 LG든 어디 이제 취직을 하러 이제 갔다. 이렇게 이제 가면은 핀을 달아야 되냐, 달지 않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달면은 돈이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돈이 들었을 때 핀을 달았을 때하고 달지 않았을 때하고 이 성능이 얼마가 차이가 나고 이렇게 돼서 제품에 달았을 때 이렇게 뭐 면적이 어떻게 줄어들게 되고 전체 이 사이즈가 어떻게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상대방이 파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팔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이런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핀의 성능을 결정하는 거. 그걸 열 전달을 배운 사람이 그 일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뭐냐 하면 핀 이펙티브니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핀 이펙티브니스. 먼저 핀 이펙티브니스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일단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면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면이 있어요. 이렇게 면이 있을 때 여기 있는 게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야. 핀을 이제 달게 될 때 거기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인데 처음에는 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경우에 열 전달, 요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를 통해서 열이 얼마가 전달되느냐. 이건 뭐 너무 뻔한 거 아니야. H 곱하기 AC 곱하기 그렇죠. 핀 팁의 온도가 TB니까 TB 빼기 T 프리스트림 하면은 핀을 달지 않았을 때 요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를 통해서 컨벡션에서 전달된 열량이 얼마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핀을 달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핀을 달았을 때 전달된 열량을 또 계산할 수 있죠. 우리가 봤으니까 그 전달된 열량을 이제 계산해서 이 두 개의 비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핀 이펙티브니스다. 그래서 핀 이펙티브니스는 the ratio of the fin heat transfer rate to the heat transfer rate that would exist without the fin. 자, 핀을 달았을 때 열이 얼마만큼 전달이 되냐? 50와트다. 예를 들어. 핀을 달지 않았을 때 얼마가 전달되냐? 25와트다. 이렇게 되면 핀 이펙티브니스가 2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면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가 이제 AC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요 AC, 요 면적을 통해서 컨벡션에서 전달이 되는 열량은 Q without pin이에요. without pin. 핀이 없을 때 걔는 H 곱하기 면적 AC 곱하기 TB로 이제 여기 온도가 TB로 돼 있고 여기가 T 프리스트림이니까 그냥 TB 빼기 T 프리스트림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얘를 세타로 바꿔주면은 H 곱하기 AC 곱하기 세타 B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핀을 달지 않았을 때 요 AC를 통해서 컨벡션에 의해서 제거되는 그런 열량이다. 자, 그러면 핀 이펙티브니스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여기 밑에 거 이제 나왔고, 요 QF는 아까 보니까 4종류가 있었잖아요. 핀 팁에 따라서 QF가 4종류가 나왔는데, 가장 간단한 게 맨 마지막에는 롱 핀이었으니까, 롱 핀에 대해서 이펙티브니스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게 가장 간단하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케이스 D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테이블에 가서 보면 이때 전달된 열량, 핀에 의해서 전달된 열량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계산했던 요 놈을 이제 분모로 놓고 얘를 분자로 놓고 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공식 3-82처럼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다 없앨 거 없애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핀 이펙티브니스가 이렇게 스퀘어 루트 이렇게 나오면서 KP 나누기 HAC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이펙티브니스는 핀을 달지 않았을 때 열전달이 분모고 핀을 달았을 때 열전달이 분자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1보다 커야 돼요. 핀을 달았으니까 1보다 이제 커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핀을 달기 위해서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 핀 이펙티브니스가 2는 넘어야 그래야 이거 핀을 가공해서 돈을 더 들여갖고 그래도 제품을 더 만드는 거 이거를 정당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핀 이펙티브니스가 여러분이 계산해서 2보다 낮게 나오면은 그럼 그 사장님 보고 이걸 달라고 이렇게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핀 이펙티브니스가 2보다는 커야만 그래야 핀을 다는 것을 정당화할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핀 이펙티브니스는 어떻게 늘릴 수 있냐? 첫 번째는 여기 가서 보니까 이게 이펙티브니스가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일단은
이 핀을 만들 때 거기 머티리얼이 있어요. 이 머티리얼의 서멀 컨덕티비티가 일단은 커야 이펙티브니스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와 같이 서멀 컨덕티비티가 높은 그러한 물질로 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 종류의 이제 열교환기를 이제 보게 될 텐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거의가 다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구리. 근데 구리 이제 값이 비싸고 하니까 또 이게 녹인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거의 대부분 여러분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렇게 냉동 공조기라든지 이런데 아니면 이제 뭐 레이더를 만들다든지 이렇게 해서 컴팩트 열교환기를 만든다 이렇게 될 때 가서 보면 거의 100% 알루미늄으로 핀을 만든다는 거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건이 뭐냐 하면 P 나누기 AC가 커야 돼요. 이 페리메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면적이 있는데 P 나누기 AC가 가능하면 커야 된다. P하고 AC를 따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핀을 만들 때는 P 나누기 AC가 커야 된다. 이 얘기는 핀이 얇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면이 있는데 이렇게 굵직하게 이렇게 2개를 다는 거하고 얇게 해서 10개를 다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면적이 늘어나겠어요. 당연히 얇게 해서 10개 다는 게 바람이 닿는 면적이 이제 늘어나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핀이 얇다고 하는 얘기는 P 나누기 AC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만 그래야 이펙티브니스가 이제 커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펙티브니스가 커지려고 하면 H가 작아야 돼요. H가 크면은 H가 이미 커요. 이렇게 될 때는 핀을 달아도 효용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 low heat transfer coefficient 그러니까 바람같이 이렇게 공기처럼 이렇게 열 전달 계수가 작아요. 이런 데는 핀을 다는 것이 좋은데 뭐 예를 들어 물이 흘러간다든지 뭐 알코올이 흘러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미 열 전달 계수가 이미 높은 그런 상황에서는 핀을 달아도 그렇게 효과가 원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 이렇게 될 때는 이펙티브니스가 2보다 작게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핀을 달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우리가 이제 확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잘 핀 이펙티브니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를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핀 이피션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핀 이피션시. 핀 이피션시는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이 열 전달을 이제 특히 이렇게 핀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피션시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자, 이 그림을 가서 보면 여기가 이제 설페이스고 여기가 이제 핀 베이스고 여기가 이제 핀 팁이에요. 핀 팁. 자, 가서 보면 이렇게 핀이 이렇게 익스텐드가 돼 있는데 이게 핀이 이렇게 점점 길어지면은 그러면 이 바람이 닿는 면적, 이 컨벡션이 일어나는 그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 잘 전달이 된다. 일단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점점 길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는 컨덕션 리지스탄스 이제 커지는 거예요. 커져요. 이렇게 되니까 얘가 아주 초전도 물질이 돼서 이렇게 해서 리지스탄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놈 전체가 다 TB로 유지가 될 거예요. TB. 이거 다 TB예요. TB. 이게 전체가. 이렇게 될 때가 이 핀이 맥시멈으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TB 빼기 T 프리 스트림이고 여기도 TB 빼기 T 프리 스트림이고 여기도 TB 빼기 T 프리 스트림이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TB 빼기 T 프리 스트림 여기 이렇게 되면 이 핀이 맥시멈으로 열을 이제 전달해 낼 수가 있어요. 최상의 상태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온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면서 컨덕션 리지스탄스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TB 빼기 T 프리 스트림이지만 가면서 여기에서 여기는 요 온도, 요 작은 온도에서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 여기 열 전달 가서 보면 Q는 H 곱하기 A 곱하기 T 빼기 T 프리 스트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H는 일정하고 그다음에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도 이 서페이스 전체 면적은 일정하고 이렇게 되고 T 프리 스트림도 일정하면은 결국은 뭐가 커야
뭐가 커야 열이 잘 전달이 되냐 하면 여기 핀이 있을 때 각각에서의 온도가 커야만 열이 잘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열이 잘 전달이 되는 거다. 가장 좋은 거는 이 핀이 리지스탄스가 하나도 없는 거야. 초전도체예요. 이렇게 되면 전체가 다 온도가 어떻게 되냐. TB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될 때를 분모로 놓고 얘를 이제 분모로 놓는 거예요. 얘를 여기 H 곱하기 A 곱하기 원래 여기가 온도가 변하지만 이 경우는 온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놓으면은 그러면 여기처럼 세타 B처럼 돼서 전체가 다 세타 B 빼기 T 프리스트림, TB 빼기 T 프리스트림, TB 빼기 T 프리스트림 이렇게 이제 되니까 얘가 이제 세타 B처럼 이렇게 이제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핀에 의해서 전달된 열량은 이렇게 QF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니까 QF는 네 종류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에디아베틱 팁인 경우 공식이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3-76처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3-86하고 해서 컴바인하면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게 무한대로 길다. 이게 무한대로 이제 길어요. 이렇게 긴 경우가 있고, 핀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거에 따라서 값이 이 에타, 이 핀 이피션시라고 하는 놈은 0에서부터 1까지의 그런 값을 이제 갖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핀 이피션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내가 네 종류의 이제 물질을 이 안에 이제 가져왔어요. 하나는 구리핀이에요. 하나는 구리핀, 하나는 스테인리스 스틸 핀, 그 다음에는 플라스틱. 이렇게 이제 세 종류가 이제 나와 있는데 구리는 열전도도가 높은 거고 스테인리스 스틸은 중간쯤 가는 거고 플라스틱은 거의 열전달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 자, 그러면 똑같은 길이로 예를 들어 여기 10cm다 10cm 똑같은 핀을 놓고 똑같은 온도에 똑같은 열전달 계수에 바람이 이렇게 이제 분다. 자, 초전도체가 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온도가 이렇게 일정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도가 일정해요.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면 Q는 H 곱하기 A, 뭐 A는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크기가 똑같으니까 T 빼기 T 프리즘 할 때 이게 TB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온도도 똑같고 여기 다 똑같은 거예요. 온도가 다 똑같아요. 자, 근데 구리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구리는 열을 잘 전달한단 말이야. 열을 잘 전달해요. 이렇게 전달하니까 구리가 제일 온도가 높아요. 여기 온도가 제일 높아요. 이렇게 되고 플라스틱은 열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같은 길이를 가도 온도가 좀 밑으로 쫙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쫙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이 그림을 가서 보면 요 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서 보면 구리는 여기 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온도 차예요. 구리는. 스테인리스 스틸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온도 차예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온도 차다. 자, 그러면 어느 게 온도차가 가장 크냐? 구리가 가장 큰 거예요. 구리가. 그 다음이 스테인리스 스틸, 그 다음이 플라스틱 이렇게 이제 돼 있기 때문에 이 공식에 집어넣어 주면 어느 게 열을 가장 잘 전달하냐? 구리가 열을 가장 잘 전달하는 거. 이게 핀을 달았을 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요 공식하고 이 템퍼러처 드라이빙 포텐셜 열이 생기도록 만드는 게 T 빼기 T 프리스트림이다. 이 T 빼기 T 프리스트림은 결정이 돼 있으니까 온도가 어느 게 높으냐. 구리가 높은 거예요. 구리가 높고 그 다음이 스테인리스 같은 점에서 구리가 높고 그 다음이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그 다음이 플라스틱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길이가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핀을 달려고 하는데 길이를 다 5mm를 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구리를 달아야 되냐, 스테인리스 스틸 달아야 되냐, 플라스틱을 달아야 되냐. 그럼 뭘 달아야 되냐? 구리를 달아야 되는 거, 5mm를. 왜 그래? 같은 5mm를 가도 구리는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아요. 플라스틱 온도가 제일 낮고 이렇게 되면 열을 전달할 때 드라이빙 포텐셜이 T 빼기 T 프리스트림이기 때문에 구리가 제일 높으니까 구리의 포텐셜이 큰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고 H도 똑같고 A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구리로 만든 그 핀이 가장 많이 열을 전달하는 거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이제 열교환기를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리나 알루미늄을 사용해야 되는데 구리는 녹이 나고 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알루미늄을 이제 사용하는 거다. 왜 사용하냐?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용하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fin analysis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one dimension을 했는데 two dimension, 그래서 x하고 y가 있는 two dimension에서 열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방법을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